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PEG라는 이 지표를 한번 잠깐 살펴보고 이걸로 검색식을 한번 좀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3프로에서 인사이트와 퀀트가 만나면 가능하다 하면서 보다 확실한 매수 타이밍이라는 요 주제로 해서 강환국 작가님과 박세익 전무님이 이렇게 강의를 해주신 이게 올라왔는데 오늘 이거를 한번 봤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도 뭐 좋더라고요. 그래서 좋으니까 이거 한번 봐보시고 27일 날 올라온 요 영상인데 이것도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나와 있었던 내용 중에 이제 PEG를 이용하는 요 내용이 있어서 요거를 가지고 한번 오랜만에 이제 가치 투자 성격을 검색식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근데 이제 강황국 작가 이분은 이제 퀀트로 이제 시세 추종을 하면서 좀 강한 종목이면서 그 해에 이익 성장률이 높은 기업들, 이제 이런 회사들 중심으로 다양하게 분산 투자해서 이제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나온 지표 값들이 이제 PEG라는 값과 연간 이익 성장률, 그다음에 신고가 근접, 이건 이제 캔슬림 관점인 거죠. 이제 강한 놈이 계속 가는 그런 모멘텀 전략을 함께 이용해서 가치 투자와 마켓 타이밍을 이용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검색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저도 아직 안 만들어 온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PEG라는 지표를 조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박세익 전무님이 예를 드신 건데, 이제 PEG는 그러니까 과거 가치 투자라고 하면, 가치 투자는 이제 PER이 낮은 저평가 종목들을 사고 그거가 올라가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투자하는 이런 게 가치 투자잖아요. 근데 PER 관점에서만 보면 지금 살 수 있는 종목들이 없는 거예요. 다들 엄청 달리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많은데, 그런 종목들을 PER 관점에서 볼 때 저거 비싸서 어떻게 사? 도저히 못 사.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PER은 여러분 다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프라이스 어닝 레이시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이시오라는 게 나눠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프라이스는 이제 시가총액, 그 다음에 어닝은 이제 내가 벌은 이익이죠. 시가총액을 이익으로 나눈 거예요. 근데 이거가 한 배라고 하면 이 의미가 뭐죠? PER이 1배다.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조금 한 번만 생각해보자는 관점에서 말씀 다시 드릴게요. 이제 프라이스, 요거는 이제 시가총액이니까 주가 곱하기 주식 발행 총수를 하면은 시가총액이 나오겠죠. 마켓 캡이 나오는 거고, 그거를 어닝이 그 해 벌어들인 이익이 얼마냐, 요거가 같다면, 그러니까 뭐 천억짜리 기업이 천억의 시가총액이 천억인 회사가 천억의 그 이익을 냈다면 그게 PER이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싼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말하면 요거가 이제 1년 동안 요 투자를 했을 때 그 투자금을 다 벌어들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PER이 10배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현재 벌어들이고 있는 금액보다 평가되고 있는 시가총액이 10배가 크다는 거죠. 그 얘기는 요 이익이 매년 동일한 크기의 이익을 벌어들인다고 가정을 해본다고 하면, 10배라고 하면 내가 이 기업에 투자를 하고 10년이 지나면 내가 투자한 투자 대비 투자 금액이 시가총액만큼 커질 거기 때문에 PER이 10배다 이러면은 10년이 지나면 지금 내 원금의 2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PER의 개념은 이런 건데, 그 테슬라 같은 경우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정확히 제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테슬라가 PER이 200배 막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치 투자 관점에서는 접근을 할 수가 없는 너무 비싼 가격인 거고, 너무 과열인 거고, 막 이런 거죠. 그런데 이거를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게 그로스. 얼마나 성장을 했느냐. 어닝의 그로스를 이걸로 나눠줘 보면 어떨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PER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내 작년 대비 올해 이익이 증가가 얼마나 됐을까? 이게 이익 증가율이 예를 들어 100%가 됐다. 그러면 100으로 나눠주면 이건 2가 되는 거죠. 이익 증가율이 200%가 됐다. 그럼 이건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PEG가 1이 된다고 하면 테슬라 PER 200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익 성장이 200% 성장을 했다면 이러면 비싼 거 아니다. 반면에 PER이 5배, 아니 뭐 10배로 합시다. PER이 10인데 이익 성장은 5%밖에 못하는 기업이 있다면 요거는 PEG가 그러면 10을 5로 나누면 2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PER이 10배니까 저평가 기업인데 그래도 매력도가 이거보다 오히려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PEG는 그만큼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매력도가 높은 거겠죠. 근데 과거 PER만 봤을 때 요거를 도저히 살 수가 없었던 종목들을 요 어닝의 그로스를 나눠줌으로써 이제 카카오가 됐든 이제 테슬라가 됐든 살 수 있는 회사로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근데 요거를 가지고 검색식을 만들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회사들이 실제로 이제 이 PEG 관점에서 사볼 수 있는 회사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검색을 통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항상 그랬듯이 상패 방지 조건, 이 상패 방지 조건에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PEG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재무 분석에 보면 이게 PEG가 있는데 이걸 들어가서 일단 1배 이하로 해볼게요. 1배 이하 이렇게 추가를 하고 검색 누르면 아까 800여 개 종목에서 300여 개 종목으로 뚝 떨어집니다. 물론 요거를 하위 30개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숫자는 확 떨어질 텐데 PEG만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닝이 증가하는 요 증가폭 자체도 이제 한 50% 이상은 되는 종목을 중에서 PEG가 낮은 것으로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익 증가율을 한번 봐볼게요. 성장성에서 영업이익 증가율을 요걸 한 50% 이상 이 정도를 한번 봐보면 몇 종목 나오나 봅시다. 120 종목. 예,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를 한번 100%로 해볼까요? 100% 이상으로 하면 몇 종목까지 줄어드나? 66 종목. 일단 100%로 해볼게요. 요거를 100%를 일단 해보고 만약 종목이 나중에 너무 적게 나오면 요거를 뭐 조금 숫자를 줄여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요 종목들이 이제 작년에 비해서 올해 되게 많이 성장한 기업들이에요. 그 이익 성장률이 영업이익이 많이 성장한 기업들인데 이 중에서 내년에도 성장할 만한 회사가 있느냐, 내년에 더 성장할 회사가 있느냐, 요거를 보고 사실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사실은 미래의 퍼가 더 지금보다 높아질 회사를 예측해서 사는 게 이제 가치 투자 관점에서 이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종목들이 뭐 숫자도 아직은 뭐 66개니까 조금 더 추려봐야겠지만 그러면 또 이런 재무적인 조건들을 넣을 것인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차트도 되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여기에서 흐름이 강한 거, 좋은 거 이런 종목들을 한번 뽑아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쉽습니다. 신고가 요거를 딱 검색을 하시면 여기서
최근 250봉 중, 요 두 번째 걸로 할게요. 250봉 중 신고가에 뭐 한 마이너스 10% 이내 근접, 요런 조건을 한번 넣어 볼게요. 아이고, 두 종목밖에 안 나오네요. 일단 한글과 컴퓨터 차트 한번 봐볼까요? 아하하, 이게 한글과 컴퓨터가 지금 영업이익이 많이 성장한 회사고 지금 신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거를 고가 기준 말고 종가 기준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0%로 늘려볼까요? 그럼 10종목이 나오네요. 부국증권, 종가가, 근데 이제 거래량이 너무 적잖아요. 거래량이 너무 적은 것도 빼야 됩니다. 거래량, 평균 거래량을 중심으로 볼게요. 기간 내 거래량 비율, 기간 내 평균 거래량 비율. 그래서 최근의 흐름, 그러니까 좋은 회사라는 건 알겠는데 최근 흐름도 좀 좋았으면 좋겠잖아요. 마켓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최근 5봉 이내에서 한 20일 평균 거래량 대비 한 200% 이상, 이런 걸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그럼 5종목이 나옵니다. 한글과 컴퓨터, 한미 반도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중요한 가격이 되겠죠. 미래나노텍 예전에 매매를 많이 해서 수익을 봤었던 추억이 있는 종목인데, 기관에서 엄청 사들였었던 회사죠. 지금은 매매 동향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여기도 지금 여기에서 신고가를 찍고 이게 다시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네요. 타이거일렉 여기에도 위아래 그 움직임이 꽤 큰 종목이죠. 엠플러스는 최근 이런 거래량을 띄워주면서 여기서 3중 바닥 찍고 올라가다가 다시 이제 장이 안 좋아지면서 하락하며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락 추세로 약간 수렴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거 살짝 뚫어주고 눌러준 거라서 여기가 좋은 자리였습니다. 금요일에 종가에 종가 베팅을 해볼만 하겠죠. 이렇게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갈지 안 갈지는 뭐 장을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화살표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 거래량도 뭐 훌륭하네요. 네, 일단 요런 5종목이 이제 다 하락하면서 마무리는 됐지만, 네, 타이거 일렉은 거래량이 너무 적은데요. 이게 평균 거래량 5배라고 하면 요즘에 거래량이 너무 말라버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제외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거가 종목이 좀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 드시는 분들은 이거를 100%가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뭐 한 80% 이렇게 줄여볼까요? 어떤 종목들이 더 뜨는가? 9종목, 한일홀딩스 이런 종목도 뜨고, 신흥도 거래량이 지금 너무 말라있는 상태네요. DPC, DPC라 여기서 거래량을 엄청 갭 상승을 띄우고 확 이렇게 내리꽂았네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아주 움직임이 개인들 눈물 콧물 싹 빼먹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쿠콘이 예전에 상장하자마자 제가 좀 관심 가졌었던 종목인데, 요때쯤 이제 수익을 보고 그냥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후에도 흐름이 계속 좋았네요.
여기 돌파했을 때 매수했었던 종목인데, 쿠콘이 이제 중소기업인데 어떤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다양한 API를 각종 회사에다가 납품하는 B2B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이게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는 캐시플로우가 있는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인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라서 일단 뭐 길게 봤었으면 이제 수익이 엄청 났겠네요. 이걸 단기적으로 이제 매도를 하고 나온 게 아쉬운데 지금 신고가를 달성 중이네요. 조금 이렇게 내려주면 요 정도까지 한 7만 5천 원 부근까지 오면 이제 다시 한번 꼭 사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로 이제 편성을 해봐도 괜찮겠네요. 근데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에 대한 요런 기본적인 분석들은 어떻게 보면 감사를 아직 거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치 투자 플러스 들어가는 타이밍을 좀 고려한 어떤 투자해 볼 만한 좋은 단단한 이런 종목들, 이거를 한번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엔드로 했고요.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거를 좀 가치 투자로 PG 마켓 타이밍, 퀀트라고 앞을 붙일까요? 퀀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PG를 지금 1배 이하로 했는데 종목들이 내가 마음에 드는 종목들이 없다. 그러면 1배가 아니고 뭐 1.5배나 2배 이하 이런 식으로 바꿔 놓으시고, 영업이익 증가할 요것도 80% 최근 결산 대비 전년 대비 증감률 80%가 좀 너무 높다. 그러면은 뭐 50%로 바꿔 두셔도 좋고요. 신고가에 이제 마이너스 20%내 근접, 요거가 좀 너무 낮다. 좀 더 모멘텀이 있으면 좋겠다. 그럼 마이너스 10% 이내 근접, 뭐 이런 식으로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절대 거래량도 너무 작은 것들은 빼는 게 좋기 때문에 여기 그냥 절대 거래량도 하나 좀 넣을까요? 거래 대금으로 넣을게요. 거래 대금을 하나만 더 추가합시다. 평균 거래 대금. 그래서 요거는 맥스로 놔도 되니까, 이게 단위가 100만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1이 들어가면 100만이고 1000만 억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5일 평균 거래 대금이 1억 이상, 1억이면은 너무 적죠. 그래서 뭐 공을 하나 더해서 10억 이상은 최소 돼야 된다. 뭐 혹시 여기서 빠지는 게 있을지 한번 봐볼게요. 9종목 중에 6종목, 3종목이나 빠지잖아요. 그 3종목은 10억도 안 되는 거예요. 평균 거래 대금이. 그러니까 너무 거래량이 적은 거죠. 이제 그런 종목들은, 거래량이 적은 거는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유동성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정도로 해서 저장을 하면 되겠네요. 조건식을 저장. 이게 단타에 들어갔나? 네. 그리고 조건을 네, 이렇게 하면 다 나왔죠? 네, 저는 이렇게 해서 이걸로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DPC 지금 흐름은 좋아 보이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차트, 이렇게 갭을 띄워놓고 이렇게 음봉을 만드는, 개미들 피눈물 나게 만드는
이런 흐름들이라서 주포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세력주네? 그러면 여기에서 세력이 붙어 있다는 거네? 그러면 내가 수익 보고 나와야지. 이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칩니다. 또 만만치 않은 종목이란 뜻이에요. 세력주라는 뜻은. 소액으로 버티시든가 아니면은 짧게 기준 잡고 기준 이탈하면 바로바로 자를 수 있는 분들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준은 여기로 잡으면 되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횡보했었던 이 구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4,800 여기는 꼭 지켜져야 되는 생명선으로 잡으시고요. 지금은 차트가 벌써 17,600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를 손절로 잡기에는 이게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하기 조금 애매한 상태고요. 한 요 정도 내려오면 16,300원 정도 내려오면 이제 백두 20일 이 분홍색이 20일인가요? 5일인가요? 분홍색이 5일이죠. 5일. 백두 5일 기준선이 이제 16,400원 정도니까 이 정도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좀 한번 공략해 볼 만 하겠습니다. 분할 매수로. 어디까지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냐면 이 올라가는 상승 추세인 이 지점까지 한 15,700원까지 이 정도를 이제 분할로 좀 잡아보실 분은 잡아보셔도 되겠죠. 한글과 컴퓨터도 지금 아마도 여기서 이제 크게 급등 올렸었던 게 자율주행 관련된 이런 쪽 부분과 또 이제 NFT 한글과 컴퓨터에서도 들어간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흐름들을 한글과 컴퓨터가 좀 잘 쫓아오고 있네요. 자율주행 쪽은 한컴 MDS겠지만 어쨌든 이런 최근에 이런 기술의 흐름들의 강력한 그 모멘텀들을 좀 놓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런 걸 얼마나 지금 잘 하고 있느냐 그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 그것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 가격이 되게 중요한 가격이거든요. 27,000원 여기가 이만큼에 있었던 그 전고 가격인데 2015년 14년 이쪽 부근에 있었던 신고가 가격입니다. 그게 돌파된 순간이 이 자리고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저항이 계속 나오다가 바로 못 뚫고 아래로 한번 털었다가 위로 뚫은 이런 상황이라서 이 자리가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27,300원. 여기서도 이제 세력의 이 중앙 차선이잖아요. 이 노란색이. 요거 이상 가면은 이제 경고를 먹는데 이상 안 가게 밑으로 싹 이렇게 운전을 해주는 모습도 보이네요. 그러니까 요것도 요 밑에 쪽에 29,000원 29,200원에서 27,200원 요 사이에 오면 여기서 매수하면 정말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27,000원이 깨지면 요게 깨지면 손절을 해야겠죠. 나는 한글과 컴퓨터를 가치주로 보고 길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그래도 여기는 23,000원 여기가 깨지면 지금 좀 흐름이 많이 무너지거든요. 전에 요 횡보했었던 요 자리 전에 요 한번 아래로 털었다가 뚫어 올린 요 자리 23,000원은 생명선입니다. 23,000원 생명선이고 27,200원 요 부분에서 내려오면 한번 해볼만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누 변이가 이제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다들 좀 하락할 분위기입니다. 이제 그 진단 키트나 손 소독제나 뭐 이런 쪽 아니고서는 전체적으로 다 하락할 추세이기 때문에 위로 올려 잡을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아래에서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피라미딩으로 철저히 분할 매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미 반도체. 이것도 지금 최근에 반도체주들, 그다음에 5G 이쪽도 이제 제가 잘 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그리고 여기도 흐름이 아주 좋았었죠. 근데 여기 돌파를 못하고 전고가 여기거든요. 44,000원. 거기를 돌파를 못했어요. 38,000원, 38,500원에서 이제 저항 매물 맞고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도전을 한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도전할 때는 이제 돌파될 가능성이 훨씬 큰 겁니다. 이제 그거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한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한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소화 못한 거는 밑으로 내리면서 소화를 시켰고, 여기서 소화 못한 걸 밑으로 내리면서 소화를 시켰고, 마지막으로 한번 털고 다시 올리는 이런 추세가 된 겁니다. 여기서도 소화를 시켰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얼마나 또 횡보를 할지 몰라요. 근데 횡보를 하다가 또 도전을 할 때는 이때 저항보다 다 더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 손바뀜이 일어난 상태라서 뚫기가 더 수월하다.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도전했는데도 저항 매물이 너무 커서 이걸 못 뚫고 내려온다? 그러면 아예 아래로 더 뺐다가 이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차트의 흐름들은 이게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다라는 게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펀더멘탈 자체가 뭐 지금 나쁘지 않은 상태다라는 부분도 좀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미래 나노텍. 미래 나노텍은 이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계속 하락을 했죠. 그리고 여기서 불기둥과 함께 이제 다시 흐름이 여기서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런 자리들이 아주 중요한 가격대가 되겠어요. 2,800원. 여기가 이제 만약에 좀 장투를 한다고 했을 때 절대적으로 무너지면 안 되는 생명선이 이런 자리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런 파동들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한번 횡보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요때 나온 저항, 여기도 또 보시면 여기에도 저항 둘, 셋, 여기도 윗꼬리 살짝 보이시죠? 넷. 이번에도 여기서 과연 돌파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거는 의문. 이제 그거는 지나봐야 아는 건데, 여기도 보면 이게 쌍바닥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제 노란 화살표를 만들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들의 모습이 아주 좋아 보이죠.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여기에서 거래량과 동반해서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이 저항 매물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돌파할 가능성이 저는 꽤 높다고 보는데, 여기서도 돌파를 못하면 다시 한번 아래로 또 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래량을 봤을 때 이제 거래량들은 이렇게 듬성듬성 크게 들어오는 게 보이는데, 거래량은 이렇게 한 번 나왔습니다. 요때 거래량이 윗꼬리 달고 빠질 때 한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매집봉의 일종으로 볼 수 있겠죠. 윗꼬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 나노텍도 흐름 자체는 좋은데, 지금 이 바이러스가 다시 변종이 생기면서 지금 흐름이 많이 전체적으로 장이 얼마나 영향받을지 다음 주까지 이제 그걸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직 속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뭐 이쪽 간에 독일과 이쪽의 움직임도 또 심상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세계 정세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이런 것도 좀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M 플러스는
이것도 보면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있는데 이게 삼각 수렴으로 좀 이렇게 수렴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삼각 수렴이라는 거는 삼각 수렴한 이후에 이게 점점 위로 올라가려는 힘, 내려가려는 힘, 올라가려는 힘, 내려가려는 힘 이런 게 점점 이제 수평을 이루는 거예요. 평행을 이루고 있다가 그 변동성이 점점점 줄어들다가 이 수렴이 다 되고 나면 변동성이 다시 커지기 시작한다라는 게 삼각 수렴이에요. 삼각 수렴 끝나면 올라간다. 틀렸고요. 삼각 수렴 끝나면 내려간다. 요것도 틀렸습니다. 삼각 수렴 끝나면 변동성이 줄어들다가 다시 방향성을 잡고 변동성이 다시 커진다. 이게 삼각 수렴이에요. 근데 요 M 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상방으로 이 삼각 수렴을 뚫어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왔어요. 다시 하방으로. 다시 이 하방으로 내려왔다가 결국은 박스권에 이 갇힌 흐름을 보이게 됐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박스권 하단 매수가 가능한 상태가 된 거예요. 박스권 하단 매매, 그다음에 요 추세 상에서 하단 부분에 닿을 때마다 매매가 가능하고 요 상단에서는 저항 매물이 많기 때문에 절반 혹은 3분의 1 정도는 매도하고 이제 뚫을지 말지를 지켜보면서 응원하는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겠죠. 이제 최근 들어서 요 거래량은 아주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최근 장이 지금 다시 좀 꼬꾸라질 가능성이 되게 커지는 장이라서 다음 주엔 좀 조심조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쿠코는 네, 아까 말씀드렸죠. 75,700원 부근까지 이렇게 내려와 주면 여기서부터 이제 분할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 이 정도까지 분할 매수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69,000원 69,000원은 깨지지 않도록 이 정도를 손절 잡고 진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알아본 요 PEG 종목으로는 이렇게 6종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종목 추천하는 거 아니고요. 요거 같이 그냥 어떤 종목들이 검색되는가 이제 보는 차원에서 공유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와 NFT에 대해서도 잠깐 또 사견을 말씀드리면 이 흐름이 이제 일시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를테면 데브 시스터즈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제가 요 엘리어트 파동 나온 다음에 이 눌림 자리에서 매수해볼 만하다. 데브 시스터즈 심상치가 않다. 요즘 쿠키런 킹덤 빵도 나오고 뭐 각종 피규어도 나오고 막 이러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때 또 애들 피규어 사달라고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매출도 올라갈 수도 있고 바이럴이 계속 나올 수도 있고 성우들과 노래와 뭐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데브 시스터즈가 유튜브에서 그 바이럴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일본도 진출했겠다. 이제 영어 버전도 나오고 미국 쪽으로도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메타버스와 이제 뭐 이런 걸로 엮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근데 과연 여기서 다시 아래로 꼬꾸라질 것인가? 뭐 횡보를 한참 할지 그건 모르겠지만 저는 이 들어온 흐름이 이게 단순히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이게 데브 시스터즈를 말하는 건 아니고 이 메타버스의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컴투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랐다가 확 빠졌다가 다시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NC는 어떤가요? NC 차트 안 본지 좀 됐는데 NC는 이때 상한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각 수렴 중이네요. 상한가 했었던 요 자리 76만원 76만 8천원 여기 돌파하면은 이제 NC는 조금 길게 봐도 됩니다.
그 전에는 여기서 좀 얼마나 횡보할지 이러다 더 빠질지 뭐 그건 모르기 때문에 저는 NC는 이 부분에서 이제 매수해볼 만한데 계속 얘기를 말씀드렸었죠. 이제 너무 많이 빠졌고 다시 뭐 리니지 W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 있다 하고 나서 요 기술적 반등을 먹고 나왔는데 상한가를 갈 줄은 상상을 못했죠. 이때도 NFT 발언하고 상한가를 갔는데 이 상한가 가게 만든 엄청나게 많이 돈을 쏟아부은 사람이 어떤 슈퍼개미 단일 계좌에서 나온 거라서 그 소식 듣고 또 확 빠졌다가 막 두 번째 난리인 상태입니다. NC소프트. 크래프톤. 오우, 크래프톤. 아주 사기 좋은 자리네요. 사기 좋은 자리라는 얘기는 손익비가 좋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거를 뚫어줬는데 이 자리까지 다시 눌렸다? 이거 아주 좋은 타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가더라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근데 다행히 바로 안 가고 우리에게 살 기회를 주고 있죠. 크래프톤도 잘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물론 생명선을 짧게 가져갈 수 있겠죠. 이 정도로. 요거 이탈하면 홀딩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 그 생각을 하시고 여기까지 내려오면 또 관심 가져볼 만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게임주들에서 시작한 그 메타버스와 NFT의 흐름은 지금 뭐 감히 예상할 수 없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된 어떤 이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IT 공룡들이 다들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흐름이 아니고 그 페이스북, 메타를 포함해서 애플도 참전한다고 나오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 속에서 이건 뭔가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거는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만큼의 어떤 파급력이 있을 만한 이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블록체인 하나만 봤을 때 그래서 이걸 어디다 써? 약간 그거가 불분명했는데 그거 쓰는 곳이 여기에요 라고 이제 알려주는 그 장이 좀 열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봐야죠. 그 도깨비 게임을 한 그 회사가 펄어비스. 펄어비스 차트 참 아름답죠. 이게 10만원 부근에서는 이제 돌파할 때 잠깐 재미를 보고 너무 높아서 이게 홀딩을 못했는데 저도 아직 멀었죠.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를 이제 넉넉히 쭉 홀딩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어가지고 너무 고점에 샀다 생각했는데 그게 이미 고점이 아니었죠. 8만원 부근에서 매매를 했었는데 아쉽습니다. 이거 언제 다시 살 수 있냐. 펄어비스 한 12만원 정도 부근까지 내려오면 좀 다시 사보고 싶네요. 또 도깨비가 언제 출시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관심작입니다. 도깨비 언제 나올지 이제 좀 소식을 좀 챙겨봐야겠어요. 12만원 요 아래 꼬리를 또 줬었네요. 이런 걸 또 못 봤네. 12만원도 근데 좀 높은 편이에요. 요 정도까지는 내려와 줘야 백두 2년 기준선으로 하죠. 96,000원 96,000원까지 내려와 주면 충분히 사볼 만한 메리트가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요런 이 NFT 메타버스, 블록체인 이쪽 관련된 종목들은 이 흐름이 쉽게 사그라들진 않을 거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를 보면은 알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흐름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여기서 확 살아났잖아요. 확 살아났고 좀 다시 많이 빠졌네요. 이 갭을 다시 아래로 내려왔네. 이 확 올라왔을 때 이게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 여기서 팔고 나가려는 매물들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서 있는 이 사람들이 팔고 나온 것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사서 이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요 아래로 가서 요거가 딱 왔길래 본전 왔네 이러고 판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조금 더 길게 보면 이때 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이때 사가지고 엄청 수익을 많이 봤어. 그래 삼성전자야 이랬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힘없이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지치는 거죠. 그래서 본전이 왔을 때 여기서는 지켰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요거 아래로 가는 것도 견뎠는데 다시 올라오니까 이제는 못 견디겠다. 그리고 여기서 산 사람들이 다 팔았어요. 여기서 산 사람들도 팔았겠지만 여기서 산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나도 조금만 더 올라왔으면 파는 건데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요 다 악성 대기 매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 주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팔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팔고 나가면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버텼는데 너무 재미를 못 봤어. 좀 흐름이 강한 애들을 사고 싶어. 이런 쪽으로 돈이 흘러갈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게 NFT와 메타버스와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흐름이 계속해서 돈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빠지면 매수 대기 매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밀림 사자 요 바이 더 딥 요 상태 때문에 계속해서 흐름이 강할 수 있다. 이거는 참고하시면서 전체적인 흐름 지켜보시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여러 가지 흐름들이 좀 위험한 상태에 있다. 이제 백신 공급이 80%가 넘어갔는데도 지금 뭐 확진자가 이렇게 많은 거 보면 백신이 뭐 거의 효과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뭐 병실도 부족하고 뭐 이러니까 손소독제와 뭐 진단키트 이런 쪽도 당연히 수급이 몰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매매로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 될 것이고, 메타버스, 뭐 NFT, 2차 전지 이런 쪽도 계속 놓치지 마시고, 차트 좋은 것들, 펀더멘탈 좋은 것들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관심 가지면서 잘 추적해 보시면 여러분 연말 또 좋은 따뜻한 계좌로 연말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